네, 한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이 아주 시끌시끌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국민의힘은 리셋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그립을 세게 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오늘 한 위원장의 이 말 속에 그 의지가 단번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꼭 이기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는 공천만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리셋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셋이 되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곳이 강남인데요. 강남 의뢰에 박진 전 장관, 이원모 전 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했던 거죠. 한 위원장은 누구나 양지를 원한다. 신청은 본인의 자유라고 잘라 말했거든요. 리셋됐습니다. 두 사람 대신 다른 후보 공천이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왜 리셋하냐? 간단합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측근이고 인지도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고 양지인 그 자리에는 신선한 인물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근이라고 봐주는 것 없이 전국이 이기는 공천 하겠다는 거죠. 영남 중진, 특히 낙동강 벨트 험지 출마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출마 요청을 받은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은요. 모두 자신들의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요. 돌연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공개 요청한 겁니다. 대신에 한 위원장 내부 공천 잡음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당시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하고 무소속 출마 강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지층 분열을 가져왔거든요. 이번 교통정리는 한 위원장의 측근이죠. 장동혁 사무총장이 맡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공관위 내부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요.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면 중진 의원들에게 1대1로 연락을 해서 당을 위해 어려운 지역에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후 적절한 시기에 언론에 공개를 하고 중진 의원은 당을 위해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겁니다. 일방적 통보로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않고 언론에 공개를 해서 취지를 설명해 현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거죠.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요. 만약 낙선하더라도 당을 위해 희생했다는 인식이 생기니까 명예로운 길을 열어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리셋이 이제 시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의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새 판짜기가 본격화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데이터에 기반해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지역의 우선 공천이든 전략 공천이든 할 수 있다면서 객관적 데이터로 후보를 설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조사 자료를 들이밀며 공천 신청자들이 수긍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쪽은 좀 어때요, 지금? 예. 네,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가 그립을 잡고 공천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한 반발이 임종석 전 실장에서 고민정 최고위원, 윤건영 의원 등 다른 친문계 인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선 패배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려는 기류가 생기니까 발끈한 거죠. 친명계 입장에선 친문 색채를 덜어내는 공천이 이루어져야 진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당이 될 수 있겠죠. 자, 양쪽 다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그립을 지고 가는 모양새인데 여론이 중요하겠죠? 네, 여론.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한 위원장 취임 이래 국민의힘과 민주당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는데요. 2주 새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탄 분위기지만 총선까지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보내고 공천 과정의 잡음을 잘 관리하는 쪽이 아무래도 여론의 호응을 더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설 연휴 시작되니까 또 설 민심 중요하겠죠?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